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 왜 읽으시나요? 추리소설이란 걸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다.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나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내면을 향하는 추리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요한 썰이랄까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6년이 넘었어요. 그러는 동안 책이나 독서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그런데 대답하기가 좀 난해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소설을 왜 읽으세요? 소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입니다. 되게 굵직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 왜 읽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늘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어떨 때는 소설이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의 제일 좋은 어떤 취미이자 재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설을 재밌어서만 읽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은 이 이면에 뭐가 있는가? 내가 가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구태여 읽으면서 여기서 도대체 뭘 얻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늘상 가늠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어떤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퍼즐 조각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4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 문학을 읽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책 내용부터 소개해봐야겠죠. 이효석 문학상 2024 올해로 25회를 맞이했고요. 대상은 손보미 작가님입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이 결정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압도적인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내용 한번 간단히 톱어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끝없는 밤입니다. 소설은 한 사주 카페에서 시작돼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야, 너는 남편을 잘 만나서 명품 쇼핑하고 요트 타고 다닐 팔자다 라는 점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묘하게도 정말로 요트 위에서 이날의 일을 떠올려요. 그런데 남편이 부자여서는 아니고 그냥 지인의 요트 파티에 초대된 겁니다. 이 요트 안에는 그야말로 5만 가지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일행들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친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 흔들리는 요트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확신했던 것들, 진실이 모두 흔들리고 뒤틀리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소설은 마치 추리소설처럼 진실을 숨겨놨다가 하나씩 툭툭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주인공과 함께 독자들이 진실을 잡았다가 놓치고 다시 구성하고 허무는 과정을 함께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겪다 보면 인간의 내면과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이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손보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제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런 식으로 현재 자신의 자리를 알고 싶어서 과거의 사건들을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발굴해 가고 싶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외부에서 벌어진 어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진상을 추리해 나가는 추리소설을 참 좋아하는데, 이 추리소설이란 걸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다. 인간들이 각자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나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내면을 향하는 추리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인간을 샅샅이 밝혀내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삶은 추리고 또 모든 소설은 추리소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끝없는 밤이라는 소설 외에도 작가의 자선작인 천생연분이라는 소설, 이렇게 두 편이 실려 있는데요. 확실히 이 손보미 작가가 뭔가 물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작가의 후기, 인터뷰 같은 것들까지 보면 확실히 이 작가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대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살펴봐야겠죠. 여기 또 어마어마한 게 숨어있기 때문에 일단 문지혁 작가님의 허리케인 나이트가 실려 있습니다. 문지혁 작가님은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요 소설들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지역에 태풍이 쳐서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때맞춰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주인공은 그 친구네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엄청 잘 살아요. 집이 막 펜트하우스에 있습니다. 정전도 되고 이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펜트하우스는 아늑하고 고요해요. 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주인공은 결코 훔치거나 공유할 수 없는 이 상류층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과의 격차를 체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계급이라는 주제는 최근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 소설은 계급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단순히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고유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격차를 보게 해준다는 거, 이게 바로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소설이었고요. 다음으로 실린 소설은 서정원 작가님의 리틀 프라이드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사지 연장술을 시행한 오스틴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 수술을 받은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정체성을 성형한 인물들이죠. 소설은 충돌하는 이 두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정체성과 인정, 불안 같은 감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소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체성과 관련된 소설이 하나 더 실려 있어요. 안윤 작가님의 담담이라는 소설입니다. 연인이 있는데요. 한 명은 양성애자고요. 한 명은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물어요. 양성애자라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니? 이 물음을 시작으로 해서 한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와 그것이 담긴 과거와 현재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소설이었습니다. 또 실려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라는 작품입니다.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를 뜻하죠. 이 소설 굉장히 독특하고 눈길이 가는 소설이었는데 나이든 박수 무당이 등장합니다. 이 무당은 소위 말해서 신발이 다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박수무당의 앞집에 방금 막 신이 들어온 젊은 신애기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박수무당은 자기가 아주 오랜 세월 극진하게 모셨던 귀한 신이 그 신애기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순식간에 자신은 가짜 무당, 니세모노 무당이 되어서 가세가 기우는 중이고 그 새파란 신애기가 혼모노, 진짜가 된 상황인 거죠. 이 소설은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옛것과 새것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찾아보니까 성인아 작가님 젊은 작가상도 수상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눈길이 가는 소설이었고 이런 작가를 발견한다는 게 또 문학상을 보는 재미 였다고 생각해요. 다음 소설은 예소연 작가님의 그 개와 혁명이라는 소설입니다. 예소연 작가님 작품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단행본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 개와 혁명이라는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거에 아주 열렬한 운동권 세대였던 아버지가 사망해요. 그리고 그 딸이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이 마치 혁명처럼 굉장히 독특하고 도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세대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담아낸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올해 수상자였던 분들의 작품 뒤에는 작년 수상자였던 안보현 작가님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이효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통해서 안보현 작가님 작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장애를 앓고 있는 남동생 정모를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를 해치고 해한다는 것이 진정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날의 정모라는 소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소설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소설은 타인의 이야기 그리고 가공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세대와 인간이 공유하는 정서를 품고 있기도 하죠. 이런 소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이 책을 보다가 손보미 작가님이 한 얘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현실과 소설 속 세계의 격차를 느끼는 순간 하나의 소설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소설 속 세계를 비로소 마음 깊이 실감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소설을 읽고 느끼게 될 착각과 오해, 그리고 알게 될 현실과의 격차, 그 격차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소설 속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품은 채 다시 바라보게 될 현실. 현실과 소설은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더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소설과 현실은 서로 되먹임고리 같은 걸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을 읽는 독자는 소설 속 세계와 현실을 거듭해서 오가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렇게 쌓인 겹겹의 렌즈로 세상을 더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소설을 읽는구나. 그리고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성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4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치의 호들갑을 정리하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